자, 선생님들 틴닝을 꺼내셔 빛날을 한번 볼게요. 빛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엄청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죠?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틴닝에서의 자체에서도 저 세 가지 때문에 그림이 스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틴닝을 어떻게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베이직에서 베이직 커트로 사용하고 가위에 대해서 도구는 블런트적인 것들은 다 배웠어. 근데 질감적인 부분은 너무 약해요. 틴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부터가 일단 오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워요? 베이직 커트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이제 질감은 쳐야 되니까 질감은 하나 둘 셋으로 배워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질감은 5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 바로 드라이어가 들어가서 스타일링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샵에서도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질감에 대해서 오히려 시간을 쓰지 않고 베이직 커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질감할 시간이 부족하게끔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트렌드적인 거는 바뀐 게 뭐냐면 베이스 커트는 빨라졌어요. 오히려 베이스 커트는 빨라졌고 질감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질감 교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브랜드 샵에서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경력이 한 10년, 15년 차 있으신 분들도 다시 오는 이유가 질감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에 배웠던 베이직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심오하게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두상도 가발의 느낌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들 초급 디자이너 때 손님 모델 작업 해봤을 때 딱 느끼셨을 거예요. 가발이랑 너무 다르다는 걸.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커트에서 만들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수정 커트를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그럼 질감과 수정 커트는 동시에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근데 우리는 항상 젖었을 때 어떻게 맞추려고 하냐면 거울 보고 진짜 조금만 안 맞으면 맞추려고 잘라버려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안 맞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걸 자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랐을 때 두상의 골격에 따라서 부풀어 오름이 다르고 모량에 따라서 부풀어 오름이 달라져요. 그럼 얘가 말랐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괜히 잘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리고 드라이 하니까 양쪽이 짝짝이야. 근데 안 잘랐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길어 보여. 그럼 여기 또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또 잘라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양쪽 길이가 계속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었을 때를 믿을 게 아니라 말랐을 때 믿으셔야 돼요. 말라 있을 때. 그리고 드라이를 너무 세게 넣어서 스타일링까지 해버린 상태에서 밸런스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커트 드라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커트 드라이. 커트 드라이는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결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 시간은 5분도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 섹션을 되게 크게 뜨셔야 되고 제일 큰 롤을 사용해서 모발 뿌리가 아니라 면만 다스려서 그냥 다림질하는 느낌으로 쓱쓱 해서 딱 그 펼쳐져 있는 상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두상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나 이렇게 생겼고 나 여기 이렇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네가 여기를 맞춰줘.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걸로 수정 커트와 질감을 같이 들어가면서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맞았을 때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을 했을 때 미용실에서 했을 때 손질과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고객은 다시 재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가 내가 손질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근데 손질하기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모발 안쪽에 있는 모량을 많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여자분들. 질감을 제대로 들어가면 공간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볼륨이 안 사나? 살게 만들면서 플랫하게 만들 때는 플랫하게 만들고 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도해도가 있으면 그 도해도 안에 내부 구조 도해도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가셔야 돼요. 공부하는 법.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질문을 많이 던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또 시간 아깝지 않게 많은 걸 얻어 가실 수가 있고, 각각이 선생님이
원하는 것들이 다 틀리세요. 누구는 이걸 좀 원하시고 누구는 또 이렇게 원하시고. 근데 이 내용도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지만 이 내용도 듣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나중에 촬영하는 거는 이론적인 설명을 촬영을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풀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 교육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연을 보일 때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거의 가까이 붙어서 보셔야 돼요. 멀리서 떨어져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말만 들려. 근데 자리에서 가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정적으로 저를 잘 따라오시면 오늘 많은 걸 얻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트의 느낌 위주도 보다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도 다 못 가져가세요, 솔직히. 근데 한두 가지, 세네 가지, 요 포인트만 잘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딱 한 번은 연습해 봐야 돼. 바로 사람 머리 들어가면 안 돼요. 딱 한 번은 가발의 연습을 해봐야 감이 와요. 근데 돌아가서 연습을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했어요. 내일 가발 잡고 그냥 연습을 해봐요. 이 정도는 괜찮아. 기억이 좀 남아있거든요. 3, 4일 지나가면 기억이 손실돼요. 다 사라지고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 내용을 제 나름대로 풀로 촬영해서 다시 선생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연할 때도 제가 영상을 찍을 거긴 한데 선생님들도 각각 휴대폰으로 같이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 풀 영상도 보시면서 선생님들 영상도 보고 하시면서 좀 더 기억을 되살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다음에 또 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교육에서는 좀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고. 그래서 지금 틴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애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잘리는 애가 있어요. 이 형태 때문에, 같은 틴닝이라도. 근데 어떤 애가 제일 많이 잘리냐면 얘가 1번이에요. 진짜 많이 잘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발이 도망갈 곳이 없어. 모발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 쌓여요. 그리고 닫아버리면 그대로 다 잘립니다. 그러면 이 가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긁으면서 자를 수가 없어요. 모발이 다 찝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가위를 열고 빼야 돼요. 열고 빼는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량이 제일 많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20% 가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이 된다. 거칠게. 윗면이. 복날이 위에 있다면.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좀 더 많이 나가요. 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걸리는 부위가 조금 생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간다. 좀 더 감모량이 생긴다. 근데 세 번째는 얘가 제일 적게 나가요. 이유는 모발이 걸릴 데가 없어요. 미끄러지면서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리는 애는 잘리고 안 잘리는 애는 또 안 잘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타입의 가위는 미끄러지면서 틴닝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도 관리를 잘못하면 걸려요. 얘네들도 나중에 걸려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마모가 되면 안 걸려야 되는데 얘네들 걸리는 경우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안 걸린다고 봐야 돼요. 무홈입니다. 무홈. 얘를 무홈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이제 홈이 있는 가위인데 V홈이라고 얘기를 해요. V홈.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게 뭐냐면 U의 홈으로도 된 것도 있었어요. U홈. 얘가 조금 더 부드럽게 잘려요. 이 느낌의 거친 느낌보다는 얘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좀 더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소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틴닝을 똑같이 쓰더라도 색깔의 그림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틴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내가 가진 틴닝이 무슨 색깔을 내는 애구나, 그리고 복날이 어디에 있어야지 덜 지저분해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왜? 디자인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C컬로 말리기 위해서 속감을 치는 건 맞아요.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려면 윗면이 레이어가 돼야 되거든요. 베이스 커트가 레이어가 되든 질감도 레이어가 되든 그렇게 레이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면 복날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윗면이 잘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뒤집어지기 쉬우려면 윗면에 복날을 두고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친 느낌은 있겠죠. 그죠? 거친 느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없애고 해소하려면 슬라이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틴닝으로도 가능해요. 테크닉을 다르게 쓰면 돼요. 우리 보통 어떻게 써요? 면을 잡아서 가위 안에 머리카락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자르지 않나요, 보통? 또 다르게 자르는 방법이 있나요? 포인트 커트로? 둥글려서 오토바이 타듯이 이렇게 막 닫고 이런 식으로 큰 의미 없어요. 둥글린다고 그게 좀 바뀔까요? 결국에 틴닝이 들어가는 그 포인트의 타점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굴린다고 해서 그 굴리는 위치에 따라서 오히려 간격이 생겨서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굴리기 때문에. 어쨌든 굴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이 모발을 패널을 잡고 있지만 이 모발 패널에다가 가위를 다 넣고 이렇게 자르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르면은 안 되냐면 되는 걸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자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점이 너무 많아요. 점이 너무 많아. 왜 점이 많냐면 저는 이걸 다 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질감을 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가진 가위의 소재가 점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근데 내가 가진 면이라는 게 있죠. 이 면, 패널이죠. 머리카락 패널. 머리카락 패널에 점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었을 때 자국이 표현되죠. 점의 자국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틴닝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흔적을 남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적을 남긴다. 내가 가위가 지나가더라도 남아있는 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흔적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슬라이싱의 장점은 흔적이 없어요. 그 안에 공간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흐름을 주기가 좋아요. 공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는 머리에 되게 적합하다. 부풀어 올라와 있는 머리는 틴닝으로 사용했을 때는 슬라이싱의 느낌을 낼 수 없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부풀어 오름이 더 극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풀어 오름을 막을 때는 슬라이싱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흔적을 남길 때는 틴닝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앞머리 시스루 커트 많이 하죠. 그죠? 시스루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촘촘한 느낌이죠. 촘촘하게 있어요. 막 뭐 아무것도 안 바르더라도 그냥 드라이만 살짝 했을 때 뭔가 커튼 느낌의 시스루 느낌처럼 막 살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근데 공간이 막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커트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걔는 틴닝이겠어요? 슬라이싱이겠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슬라이싱은 공간을 날려버린다. 틴닝은 흔적을 남긴다. 그럼 시스루를 내가 좀 더 예쁘게 뽑아내려면 슬라이싱일까요? 틴닝일까요? 생각을 했을 때 공간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잔잔한 머리들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틴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흐름을 강하게 주고 싶어. 볼륨도 축소시키지만 흐름도 강하게 주고 싶어. 그럼 슬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쇼컷에서는 슬라이싱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쇼컷에서 네이프존은 슬라이싱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틴닝을 더 많이 쓰고 포인트 커트로 활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키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론도 좀 하면서 실습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뭐 데모 커트도 보여드릴 거고 가발에서 베이스 컷을 저는 빨리 한다고 했죠. 제 베이스 컷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게 옛날 베이직만 배우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딱 왔을 때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자세부터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커트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베이스 커트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왜? 어차피 우리 수정 커트 해야 돼요. 어차피 질감 쳐야 돼요. 그때 수정하고 밸런스 맞추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베이스 커트에서 항상 타이트하게 자르는 것만 알려주지? 그래서 현존에 뭐 쇼컷에서 효준 강사든 그 다음에 쇼컷을 다루고 있는 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자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질감이 들어가면 짧아져요. 길이가. 근데 내가 타이트하게 자르고 질감까지 들어가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의 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아져. 그게 자기들도 문제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수강생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저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일본식 커트의 교류를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비달사순도 많이 배웠지만
비달사순에서 예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식 커트에서 예쁜 머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럼 비달사순 머리에서 예쁜 머리는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비달사순에서는 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커트 종류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롱, 미디움, 그 다음에 보브, 숏 이렇게 있죠. 딱 네 가지만 두고 봤을 때 뭐가 제일 예뻐요? 그렇지. 보브가 제일 예쁘잖아. 거기다 플러스로 들어가면 숏컷이 좀 더 예뻐. 근데 걔네들은 숏컷이 예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모발이 얇고 달라붙기 때문에 볼륨이 안 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르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 방식으로 자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볼륨 매직이 들어갔어. 보브컷을 하고 항상 볼륨 매직 들어가야 돼. 아니면 폭탄머리 되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였어요? 질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감이 약한 거지. 그래서 항상 무겁게 되면서 삼각김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질감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저도 연구를 계속 하면서 발견을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질감치기 무서워서 모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끝에만 포인트 커트 넣은 적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졌을 때 아웃라인의 두께가 얇아져요. 그럼 테슬 컷을 못해요. 자꾸 이렇게만 만든다고, 얼굴을 자꾸 동그랗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알아요? 모량이 여기만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부터 감소하면 얘가 말려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자꾸 날리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요? 들러붙기 시작하죠. 원넥스는 뭐예요? 가만히 서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일자적으로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일자가 안으로 쓱 말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끝에만 포인트 커트 친다면 내가 자꾸 동그란 머리만 만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스케치 방법과 원리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데,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모든 커트들이 쉬워지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커트 교육보다는 특수적인 게 뭐냐면 원리만 얘기합니다. 원리. 그리고 원리 중에서도 저는 이제 베이직으로 깔고 간다면, 이따가 그림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커트는 이게 끝이에요. 커트는 이 도형 3개 안에서 다 끝나요. 라인으로 얘기해 볼까요? 라인으로 얘기 들어가면은 라인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퀘어, 라운드, A라인. 끝났어요. 그죠? 그럼 층은 2개밖에 없어요. A라인과 라운드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5가지로 이 백의 디자인을 다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론트 존을 얘기해 볼까요? 프론트 존에서도 앞으로 길어지는 전대각으로 할 것이냐, 수평으로 할 것이냐, 후대각으로 할 것이냐, 3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현존에서 앞머리 디자인 있죠. 여기 윗부분에 오버존이죠. 사이드부터 프론트 존부터 사이드까지 했을 때 전부 다 앞으로 당겨서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다 당겨서 자르지만 얘를 조금씩 더 들어서 흐름을 좀 더 곡선을 만들래, 급격한 느낌으로 만들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허쉬컷은 급격한 표현이에요. 뾰족한 게 항상 나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허쉬컷은 극단적이죠. 아래는 엄청나게 들러붙고 볼륨은 빵빵하고 여기 양쪽의 모서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허쉬컷입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스퀘어 레이어가 허쉬컷에 적용된 거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뭐만 더 들어가면 된다? 디스커넥션을 넣은 거지. 그러면 더 들러붙겠죠. 그거 아니면 질감으로 들러붙게 만들 수 있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 커트들이 선생님들이 인스타를 보시면은 정말로 스퀘어 라인으로밖에 안 잘라요. 거기다 스퀘어 레이어 기반으로 자르고 뭐 끽해봐야 라운드 조금 들어가는 거 탑 부분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현존 커트들이. 그럼 나머지는 베이스 커트는 그렇게 정했다 쳐지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질감인 거죠. 그래서 질감을 많이 배우셔야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트가 조금 더 디자인이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예뻐져요. 그리고 뭐 질감을 많이 쳐서 들어가면은 연화 속도도 빨라져요. 왜? 모량이 많이 없잖아. 연화 속도 빨라져요. 근데 우리가 모량을 여기만 감소시키고 뿌리는 가득해. 그러면 이 안쪽에서 연화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끝에는 금방 나오죠. 근데 끝에 금방 나오는데 조건이 또 어떤 조건이야? 끝에 항상 손상이 좀 많죠. 손상이 많으니까 약 조금만 발라도 바로 반응이 오죠. 그래서 모량에 따라서도 약재 반응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밸런스도 달라질 수 있겠죠. 모량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위마다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가위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좀 못 보던 거, 선생님들이 못 보셨던 질감 테크닉들을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가로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로를 사용을 하시되, 제가 알려드린 것도 접목해서 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로보다는 사선을 좀 많이 써요. 사선으로 좀 많이 쓰고, 저는 층을 낼 때도 그렇고 질감을 낼 때도 그렇고 중력을 거스르는 커트를 저 좋아해요. 내가 떨어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기존에 어떻게 자르냐면 그냥 베이직대로 자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층을 낸다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당겨와서 층을 내요.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죠. 블런트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근데 포인트를 하더라도 떨어뜨렸을 때 딱딱한 선이 안 보여요? 보여요. D포인트가 아닌 이상 보여요. 45도 포인트는 보인다는 거죠. 그 지그재그 되어 있는 그 선, 거기 뭉쳐져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풀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커트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형태가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만나게 돼요.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을 제일 많이 만나게 돼요. 가로든 세로든 사선이든. 왜냐면 컨케이브와 컨벡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케이브와 컨벡스. 우리가 레이어로 들어가잖아요. 여자 머리 레이어드. 무조건 뚜껑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스퀘어로 자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층을 낼 때. 그죠?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 이렇게 자르더라도 떨어지는 건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를 잘랐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이론인데 여기서 레이어를 잘랐어요. 그죠? 그럼 얘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레이어가 돼 있겠죠. 그죠? 떨어뜨리면 레이어가 돼 있어요. 근데 밑에는 원랭스예요. 원랭스와 레이어가 만나면 컨벡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도형은 어떤 커트에서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베이직에서 항상 뭐 배우냐면 모서리 제거하는 걸 배워요. 야, 모서리 튀어나와 있으면 다 자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얼만큼 자르려고 하는지를 아무도 안 알려줘. 이 모서리 얼만큼 잘라야 돼요? 요만큼 잘라야 돼요. 요만큼 잘라야 돼요. 이만큼 다 잘라야 돼요. 그걸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모서리를 날려야 되는지 안 날려야 되는지도 판단을 못한 채로 그대로 습관적으로 잘라버리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를 얼만큼 제거하냐면 손가락 한 마디 요 정도 크기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마디만큼만 제거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모서리는 과도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만들어주는 표현으로 가면 된다고 보면 돼요. 얘를 둥글게 표현하면은 약간 요만큼만 깎아내면 되거든요. 요만큼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서리 없앤다고 직선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컨케이브 현상이 또 생겨요. 두상은 다 둥글어요. 근데 무조건 직선적으로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컨케이브 현상은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따 가발로 작업을 할 건데 뒤에서 스퀘어로 자른다고 신나게 스퀘어 자르죠? 컨케이브 돼 있어요. 난 분명히 일자로 자른 것 같은데 가운데가 짧고 양쪽으로 길어지기 시작해. 왜? 두상이 둥글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커트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정확하게 일자로 똑같이 자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두상 둥근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자로 자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느껴보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잡아서 자르면 컨케이브 현상 무조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영상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뒷머리 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라인을 정한다. 뒤로 넘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는 약간 뾰족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깨에서 컨케이브 생겨져 있어요.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구멍에 따라서 또 라인을 또 맞춰야 돼요. 결국에는. 아니면 이 구멍을 계속 놔두고 있는 거예요. 왜? 어깨가 있으면은 안 보여요.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뭔가 가벼워. 뭔가 숱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컨케이브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머리만 생각해 볼까요? 앞머리 그냥 일자로 잡아서 당겨서 자르죠? 일자로 나와요? 무조건 둥글게 나와요. 그게 컨케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인 느낌으로 잘랐다가는 무조건 컨케이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컨케이브를 반으로 나누면 도형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얘가 지금 컨케이브를 적용시켜 본다면 이게 컨케이브죠. 그죠? 스퀘어 레이어를 자르면 이런 느낌은 안 나와요. 펼쳤을 때. 이렇게 돼 있겠죠. 스퀘어 레이어는. 근데 떨어졌을 때는 이 느낌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감이 위에밖에 안 보여요. 밑에는 좀 가벼운데 갑자기 뚜껑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뭔가 무겁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위가 두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 자, 얘를 이렇게 나누니까 어때요? 그라가 돼버렸죠. 그죠? 근데 스퀘어로 만들더라도 얘는 하이 그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두상에서 내가 커트에 대한 도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두상 시술각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 두상 생긴 그대로 들면은 내가 여기서 직선으로 잘랐지만 얘는 그라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면 층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서리를 잘라야지. 근데 여기서 과도하게 자르니까 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부분의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과 친해지면 커트가 조금 쉬워집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세임 레이어죠. 위아래 길이가 같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어, 미디움 레이어. 그 다음에 하이 레이어. 세 가지가 있죠. 레이어 중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로우 레이어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이해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있다 보시면 돼요. 레이어는. 그러면 그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 그라, 미들 그라. 하이 그라, 미들 그라. 그 두 가지가 다예요. 왜 그 두 가지가 다냐면 로우 그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랭스가 로우 그라예요. 원랭스를 잡아서 잘라서 두상 시술각으로 들면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까락으로 꺾어서 만들 수 없는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우 그라로 표현하기 때문에 로우 그라까지 이해하시면 어려워서 로우 그라는 보통 이해를 안 합니다. 원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세임 레이어, 여기는 미디움 레이어, 여기는 하이 레이어. 그럼 이 도형만 보면 된다 했죠. 이 도형만 보면 돼요. 내가 잘랐던 거는 도형만 보면 돼요. 그러면 도형 체크할 때는 두상에서 90도만 들면 돼요. 두상에서 90도를 들어서 이 도형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도형을 체크할 때는 십자가를 나누셔가지고 앞뒤의 도형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내 몸 앞에서 보이는 도형, 내 바로 가까이 있는 도형을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세임 레이어는 쉬워서 다 이해해요. 자, 뒤에서 세임 레이어, 앞에서 세임 레이어. 길이가 같은 거 끝났죠. 근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이거는 그라일까요? 레이어일까요? 그라일까요? 레이어일까요? 그렇지. 왜 그라예요? 도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레이어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자르는지를. 앞쪽이 가벼워 보이겠지만 무거워요. 그라로 자르면. 각도를 들었기 때문에 가벼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거워요. 그래서 현존의 레이어드 커트는 다 도해도가 이런 느낌으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동그랗게 만들어 버린다? 떨어졌을 때 함몰됩니다. 세임 레이어로 만들어 버리면 함몰돼요. 떨어지면서 감싸주는 라인이 오면서 뒤로 후대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 나죠. 요게 베이직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내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들었을 때 굳이 내 손가락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임 레이어로 그냥 들면 돼요. 그럼 여기 나와서 표현하는 애가 뭔지 어떤 애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애 가지고 내가 좀 더 가볍게 만들 거면 모서리만 제거하면 되고 좀 더 뒤로 넘겨서 좀 더 층을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전부 다 세임 레이어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형과 정말로 친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케이브와 컨벡스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베이직에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물고 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를 더 알려드리자면 시술각이라는 게 있죠. 시술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지면에서의 뭐 90도, 지면에서의 0도, 그죠? 45도 이렇게 정하는 거.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연 시술각이라고도 하고요. 지면 시술각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자꾸 이제 누가 지어내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근데 원래 근본적인 단어는 자연 시술각이에요. 천체축을 이용한 자연 시술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0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자를 펼치시면 45도, 45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커트할 때 0도, 45도, 90도만 기준으로만 커트해요. 그리고 우리는 커트할 때 이 두 가지 시술각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자연 시술각과 일반 시술각 둘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입할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술각 같은 경우에는 두상에서 90도를 항상 찾아야 돼요. 여기서의 90도를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90도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90도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90도 찾아야 돼요. 90도가 계속 생겨나는 거. 요게 두상 시술각이라고도 하고 일반 시술각이라고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상에서 90도를 대입할래, 전체를 상대로 지면으로 90도를 대입할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만든 도형을 체크할 때는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두상 시술각 90도를 들어서 이 도형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근데 보통 어떻게 체크하냐면 지면에서 그냥 90도를 들어서 체크를 해요. 이렇게 들어서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들어서 스퀘어로 잘랐어요. 얘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지. 왜? 거리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 왜? 자, 얘는 거리가 땅으로 떨어지기 가깝죠. 그럼 얘는 길이만 보시더라도 얘는 이만큼 길어요. 근데 얘는 요거밖에 안 돼요. 도형이. 왜? 두상이 튀어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떨어지는 게 여기다 떨어져요. 그럼 얘를 우리가 두상 시술각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이 레이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이 레이어가. 되게 웃겨요. 그럼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하이 레이어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일부러 손에 이렇게 들었지만 손의 각도를 그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원랭스는 안 나와요. 왜? 90도로 들어서 자르는데 손가락만 꺾어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두상 시술각으로 다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자, 여기 느낌의 길이와 여기 느낌의 길이가 같다면 세임 레이어로 떨어집니다. 어이가 없죠.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볼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당겨와서 잘라요. 그죠? 자르는데, 자, 나는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스퀘어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에 여기 면과 여기 면의 길이가 같다면 얘는 두상 시술각으로 들었을 때 세임 레이어가 됩니다. 그럼 내가 굳이 들어서 세임 레이어 안 만들어도 이 자리에서 손을 꺾어서 세임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한 가지의 상세한, 세세한 건데 한 가지 포인트가 달라요. 들었을 때 좀 더 층이 더 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서 윗면을 제거하는 것이 좀 더 층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자르는 건 윗면의 층이 불안정하게 나요. 잘못하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고 들어서 조금만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각각의 도형에서 항상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만들고 있고 이 컨벡스에 조금만 제거하게 되면 부드러운 느낌의 무게감이 사라지면서 부드러워지고 연결성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이제 기초적으로 베이직을 깔아놓고 이제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들 이제 그 가발 세팅을 먼저 좀 다 해주셔야 돼요. 실습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삼각대 저기 뒤에 다 있어요. 뒤쪽에 다 있고.
거울 앞에 서주셔도 돼요. 거울 앞에 서주시면 되고, 거울 앞에 테이블 있으니까 테이블 위에 가위 올려주시면 되고요. 테이블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빼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닫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발 세팅하시고 분무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구겨져 있는 거 핀다고 생각하시고, 제 가발, 제 데모 가발. 네. 물어볼게. 혹시 분무기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뒤에 보시면 벽 쪽으로 밀어. 네네. 네. 네네. 근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아니면 제일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네네. 네. 자, 지금은 틴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냥 가발 준비만 해주시고 자리에 한 번 더 앉아주세요. 자, 이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너무 잠이 와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실습과 이제 이론을 좀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좀 늦게 오시는 분 있으셔가지고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감 커트의 느낌을 만들어냈고요. 지조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질감 커트를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세 분 계세요. 질감 커트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일이 그 원장님, 1세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원종 강사님이라고 또 질감 커트를 하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치 컷이라는 거를 제가 브랜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감 테크닉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제 활동 이력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피치 컷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비달사순이나 피부 포인트나 토니잉 가위들은 토니잉 가위가 그나마 좀 가벼운 스타일의 유럽풍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근데 이게 동양인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핏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이걸 들고 와서 써보니 우리나라처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위, 블런트 가위로 이 잡듯이 하나하나 다 잘랐어요.
왜? 질감을 걷어내야 되니까. 그때는 가해가 발달 안 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틴닝을 만들었어요. 내가 굳이 이거 하나 언제 다 해? 틴닝을 하자. 레저를 쓰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 게 슬라이싱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질감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20, 30년 더 훨씬 스타일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교육은 좋으나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못 내요. 포장을 잘 못해요. 아직도 샤기컷 해가지고 남자들이 동방신기머리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거 이쁘다고.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손님들이 자꾸 한국 인스타 사진을 들고 와. 그럼 그들도 우리나라 스타일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앞으로 향후 한일 공동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나라스러운 느낌에서 맞는 핏은 일본의 질감에 대한 부분인데, 일본의 질감에 대한 부분이 또 오류가 있던 게 뭐냐면 얘네들끼리도 폐쇄적이에요. 본드 컷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다 큐빅이 있고, 피카브 조넨 섹션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각각이 쓰는 질감 테크닉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끼리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커브 가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조넨 섹션에서 나왔어요. 커브 가이가 도려내는 방식. 그때는 슬라이싱이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다 큐빅이나 이제 피카브 같은 경우는 틴닝을 좀 많이 쓰는데, 다다 큐빅은 특징이 섬세하게 자르는 걸 좋아해요. 다다 큐빅은 틴닝을 쓰기는 하지만 블런트 가이로 촘촘하게 자르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는 이런 느낌의 브랜딩 되어 있는 학원이야. 이거 배우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 그럼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네 군데를 다 다녀야 돼요. 왜? 폐쇄적이니까. 그죠?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갈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한국인들이 엄청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질감을 많이 교육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에 많이 깔려 있는 거기는 한데 이미 그것도 시간이 많이 오래 전이죠. 10년, 20년 전에 배웠던 베이직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10년, 20년 전에 배웠던 베이직 그 질감 테크닉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지금 트렌드랑 안 맞다는 거죠. 10년, 20년 전에 배웠던 베이직 지금 써보면 맞아요?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트렌디하고 젊은 손님이 이 사진 보여주고 잘라달라면 그 느낌 똑같이 낼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이직을 원리로 배우셔야 돼요. 원리로. 그래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원리라는 것은 뭐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레시피 커트들의 교육의 문제예요. 레시피 커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냥 베이직 커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트렌드한 느낌이거나 트렌드 커트거나 베이직 커트 느낌인데 주입식 교육이 많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이 많다는 거죠. 왜 이걸 얼만큼 각도를 들어야 되고 왜 이걸 잘랐을 때 어떤 형태로 떨어지는 이 실루엣을 봐야 되는데 이 교육보다는 빨리 자르고 빨리 드라이하고 빨리 틴닝하는 것밖에 안 해요. 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베이직 커트 교육 듣는데 수강생이 나 한 명이야? 10명, 12명, 15명 되죠. 그 시간 안에 그 작품이 다 뽑아내야 돼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틀에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질문하면 되게 싫어해. 그냥 하래. 그런 교육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에요. 주입식 교육이죠. 창의력을 막았던 거죠. 우리 머릿속에 창의력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쉬운 건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됐었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살롱에서 겪는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렌드 커트를 배웠어요. 레이어드를 배웠다고 칩시다. 근데 이 레이어드는 한 가지 베이직만 배웠죠. 한 가지 베이스만 배우고 한 가지 테크닉만 배운 것 뿐이에요. 섹션을 어떻게 뜨고 각도를 들고 딱 이 가발에 맞게끔, 아니면 모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모델에 맞게끔만 자르게 설계되어 있는 설계 도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레이어드는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모질도 다르기 때문에 레이어드 설계도는 그 사람에 맞게끔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설계도는 도의 도라는 거죠. 우리가 섹션의 높이를 다르게 뜰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숱이 없어요. 근데 레이어드 커트를 해달라요. 근데 아래쪽에 이미 숱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밑에서부터 들어서 층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한없이 가벼워져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웃라인의 두께가 다 함몰됩니다. 무겁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난 이미 시작부터 만든 거야. 근데 다 자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나오겠어요? 허시컷이 나와 있어. 같은 레이어 기법으로 잘랐더니.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순서를 바꿔야죠. 밑에를 무겁게 깔고 싶으면 위에서부터 층을 내서 내려와야죠. 그래야 이 컨벡스를 남기고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여기서 컨벡스를 날려버렸으니 그 컨벡스에 맞춰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는 이 기준, 볼륨을 감싸는 볼륨이 생성되는 레이어드에서 이 기준도 밑에 가이드 짧아진 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짧아지겠지. 그죠? 그게 잘못된 방식의 트렌드 커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한테 썼을 때 50% 성공하면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70%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두상과 모질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 레시피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는 가발이 아니에요. 가발은 그 레시피대로 자르면 무조건 다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섹션의 폭, 섹션의 두께, 뭐 이어 백 포인트의 느낌, 그 다음에 프론트 존의 그 느낌, 각도, 여기서 만드는 거 다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두상은 가발 두상 거의 다 비슷하고 모질도 거의 다 비슷해요. 가발이 곱슬 심해요 지금? 안 심하죠. 머리숱이 엄청 없어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실제 사람은 어때요? 다양하게 다르다고. 모두가 가진 소스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퍼스널 커트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근데 퍼스널 커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미. 또 최근에 나온 거죠. 브랜딩화돼서. 고객은 원래 퍼스널 커트를 받고 있었지만 퍼스널 커트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좀 더 고객들한테 각인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퍼스널 커트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항상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롱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손님이 불편하는 거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손님은 선생님한테 절대 얘기 안 해. 내 고객은 나한테 절대 얘기 안 해. 다른 미용실 가서 내 얘기를 해. 거의 그렇지 않나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까칠한 손님 있죠? 완전 감사해야 돼요. 알려주는 거잖아. 나 여기 오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만족돼서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냥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돌아가서 뭐라 해요?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 망했다. 딱 그 소리하고 이제 그 미용실 안 가요.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손님의 포인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손님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의 대화는 힘들면 톡톡으로라도 예약하면 톡톡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혹시 고객님이 뭐 손질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디자인을 해드릴게요. 라고 나오는 거가. 요즘에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옵션에서 말할래 말 안 할래가 있어요. 고객이 선택한 옵션에서 저한테 말 거는 거 좋아해요. 저 말 거는 거 싫어해요. 그게 또 옵션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싫어하는데 이 손님은 얘기하는 거 싫은데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그 목록까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아는 사람은 몇 마디 던져보고 별로 반응 없으면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트레이닝이 안 되는 애들은 우리가 어떤 카운셀링을 배워요? 고객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무조건 얘기해라.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 하니까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추지 못하고 그 교육 방식대로만 계속 하는 거지. 근데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런 손님만 계속 확보되게 돼 있어. 나랑 말하고 대화 많이 하는 손님만 확보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게 거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팬층이 확고하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그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과의 소통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는 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끌어내올 수 있다. 요 키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어드 커트를 희망했는데 컷이 됐고, 레이어드를 희망했는데 단발머리가 됐다. 그러다가 숏컷으로 잘라버렸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길이가 안 맞는 거 계속 맞추다 보니까 짧아진 거죠. 단발머리가 돼버렸어. 근데 이 단발머리도 이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숏컷으로 간 거예요. 이게 고객이 실제로 적은 내용입니다. 9cm만, 5cm만 잘라달랬는데 15cm가 잘렸대요. 말이 돼요? 그럼 왜 그렇겠어?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다 잘라먹는 거야. 고객은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했는데 이만큼 잘라버렸네? 얼마나 클레임이겠어요? 아시잖아요. 여자분들 머리 잘못 잘리면 기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그리고 짧으면 자기 얼굴형 이상해지니까 자꾸 길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센치에 대한 느낌도 우리가 생각하는 5cm랑 고객이 생각하는 5cm랑 달라요. 고객은 센치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센치를 대략 감으로 알잖아요. 고객은 그냥 대충 여기에서 쇄골 아래로 해서 요 정도만 잘라주세요 했어. 근데 왜 짧아지는 줄 알아요?
젖은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잡아서 자르고, 두 번째는 텐션을 주고 잘랐기 때문에 마르면서 부풀어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하면서 또 올라갈 거고요. 질감 치면서 또 짧아질 거예요. 그럼 나는 5cm만 자르는 거를 젖었을 때 5cm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랐는데 결과는 어떻다? 훨씬 더 짧아져 있다. 그래서 젖었을 때를 믿으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선생님들. 젖었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텐션 주고 자르는 거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던 베이지 커트가 달라진 게 뭐냐면 노텐션이에요. 20년 전에는 텐션 주고 딱 잡아서 각도 잡고 사지 잡고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이게 유행이었다면 그 뒤에 10년 뒤에는 노텐션으로 자르세요가 유행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물을 많이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르는 게 조금 더 커트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인데, 요거는 가발의 소재이지만 원리를 이해해서 가면 어디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원리. 내가 어떤 도형을 만들고 어떤 시술각으로 들래, 어떤 도형으로 만들래, 컨케이브 만들래, 컨벡스 만들래, 요것만 원리만 이해해도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발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고객의 두상은 더 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납작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그라를 자르더라도 더 무겁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그라의 느낌을 조금 더 각도를 바꿔서 층을 더 주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원리는. 무거우면 층을 좀 더 내주면 돼. 근데 가벼우면 무겁게 못 만들어요. 이미 가벼우면 무겁게 못 만들어.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라. 많이 길게 말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요 한 길이, 요 폭 있죠, 여기 세로폭. 요 정도만 잘라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베이스 커트예요. 베이스 커트. 이 베이스 커트 자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5분 만에 끝나요. 자, 이 베이스 커트에 질감을 어떻게 넣냐면요, 틴딩을 다르게 썼어요.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커트 디자인이 똑같나요? 완전 다르죠. 근데 같은 길이에요. 베이스 커트는 동일하다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썼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날을 위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그대로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았죠. 근데 복날을 아래로 쓰니까 속감이 다 날아가니까 얘가 말려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길이가 짧아지게 표현밖에 안 돼요.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길이 확 짧아 보이죠. 그리고 똑같은 길이지만 속감을 잘랐기 때문에 속이 색깔이 연해요. 속 안에 있는 색깔이 연해요. 근데 지금 얘는 속 안에 있는 색깔이 연해요, 진해요? 많이 진하죠. 겉을 계속 도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복날로 계속 이렇게 자른 거예요. 저는 지금 저거를 복날로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가로로 빠르게 자른 거예요. 복날을 위로 했느냐 아래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의 틴닝의 가위의 역할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냐에 따라서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작품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레자를 사용했을 텐데요. 딱딱한 이 부분에다가 레자를 긁어서 넣었어요. 과하게는 안 넣어요, 저는. 레자는 특히나 젖었을 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마르고 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랐을 때 표현 방식을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나게 긁어내면 말랐을 때 다 날아가고 없어요. 함몰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자는 위험한 게 뭐냐면 매우 거칠어요. 그래서 폴리싱 오일을 바르지 않으면 머리가 개털처럼 보여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큐티클이 다 상처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젖은 상태에서 아무리 살살 잘라도 큐티클은 다 도려져 내오면서 다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거친 느낌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질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표현들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보세요. 베이스 컷. 베이스 컷 이거 예뻐요. 개판이죠. 근데 질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핏을 잡아주는 거죠. 질감이 들어가면 보세요. 여기 무겁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연결 안 된 게 있죠. 그죠? 그라와 그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빵꾸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질감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붙어요. 그래서 일치성 있는 밸런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런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베이스 컷에서 많이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두상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춰주려고 했을 때 길이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에 있는 제 내부 질감을 걷어내서 핏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 커트 또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잘랐고
앞에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앞쪽으로 당겨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컨케이브죠, 앞모습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른 거예요. 근데 이거 자르는데도 두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도 만들 수도 있겠죠. 가운데로 이 온베이스로 자를래, 스퀘어로 자를래, 펼쳐서 각각 들어서 이렇게 자를래.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컨케이브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원리예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무겁게 할래, 가볍게 할래, 와이드하게 할래, 뾰족하게 할래. 그 느낌에 따라서 레시피가 적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그냥 베이지 커트예요. 베이지 커트.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냥 베이직이에요. 근데 질감을 들어가니까 형태가 어때요? 지금 완전 쇼컷이 돼버렸죠. 질감을 넣었더니 쇼컷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감은 수정과 질감, 양감을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이스 커트를 자꾸 이렇게 자르고 질감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가벼운 표현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보세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런트는 선 그렸죠. 이 선을 없애려면 선이 안 없어져요. 제가 막 이렇게 그려도 선이 어때요? 계속 보이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보이기는 하나 여기에 가벼움이 위에 공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무겁게 자르고 가볍게 만들어서 층을 내면 그래도 무거워요. 가볍게 만들고 무겁게 자르잖아요. 라인을 가벼워요. 두 가지 스타일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 그럼 얘는 뭐예요? 무겁게 잘라놓고 질감으로 가볍게 다 뽑아낸 거죠. 얘는 거의 다 틴닝만 사용했어요. 틴닝만. 근데 틴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색깔이. 근데 저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10%짜리냐, 20%짜리냐, 30%짜리냐, 50%짜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때는 내 틴닝이 몇 프로 나가는 가위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틴닝은 두 가지에서 세 가지는 무조건 깔려 있어야 돼요. 적게 나가는 거, 중간적으로 나가는 거, 많이 나가는 거. 그거에 따라 도구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것도 이제 다 질감이 들어간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뒤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기획서. 이 기획서는 뭐냐면 오버전의 볼륨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오버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웨이트 포인트, 무게감의 위치는 어딘지, 볼륨감의 위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이프의 폼의 형태는 A인지 V인지 U인지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두께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웃라인의 두께. 네이프면 네이프 아웃라인의 두께. 이 미디움이었을 때 미디움의 아웃라인의 두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쇼컷이나 보브컷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이프에서 바로 자르는 순간 선생님들 어떻게 돼요? 실전에서 난리 납니다. 함몰돼요. 왜? 가발은 그리고 소재가 제비 처리가 없고 예쁘게 난 머리들은 괜찮아요. 근데 두상도 예쁘게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젖은 상태에서 세로로 자른다? 떨어뜨렸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해져요.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이미 다 잘라낸 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볍게 이미 자른 거는 무겁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프에서만큼은 라운라인의 두께를 살려가면서 작업을 해요. 왜? 질감하면서 줄이면 되니까. 근데 베이스 커트 하면서 이미 아웃라인을 다 날려버리고 뭘 붙여 놓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손님들 여기 막 뜨면 여자분들까지 뒷머리 다운펌 하려고 그러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커트를 진짜 잘하면 다운펌 없이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곱슬이 심하다면 매직이 들어가야겠죠. 볼륨 매직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실제로 가발도 아웃라인을 이렇게 얇게 만들고 짧게 만들면 다 떠요. 다 떠요.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이기로 엄청 붙여서 누르고 제품 발라가지고 완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 빨리 찍어야 돼. 왜? 뜨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아웃라인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부풀어 오른다면 저렇게 예쁘게 표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웃라인의 두께 얘기했고 웨이트 라인의 형태, 무게감의 형태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형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 V, 뭐 스퀘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주변의 디자인이 보통 우리는 스퀘어, 컨케이브 라인이 제일 많죠. 컨케이브. 남자분들은 뭐 일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자분들은 앞머리가 이제 컨케이브 말고도 와이드한 느낌의 일자 머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요즘엔 또 나와서 히메커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데 이 얼굴 주변의 디자인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커트 디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사진을 들고 왔어. 그죠? 1분 이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1분 이상 못 봐요. 왜? 커트 빨리 해야 되거든. 그럼 대충 10초 이상만 보고 해드릴까요? 해서 했어. 그 느낌 나와요? 절대 못 나와. 이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손님이 고객이 그 들고 온 사진의 모델이 앞, 뒤, 좌우 다 있어요? 없지. 앞모습만 있거나 옆모습만 있어. 그럼 우리는 무슨 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속의 커트를 하고 있는 거야. 뒤에가 A인지 U인지 V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상상 속으로 커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줬더니 그 느낌이 실루엣이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 경대 앞에 항상 태블릿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받아요. 그 사진을 받아서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옆모습의 사진을 받았어요. 그죠? 태블릿으로 띄웠어.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핀터레스트 같은 데를 들어가거나 구글 검색에다가 사진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쫙 깔립니다. 쇼컷이면 쇼컷에 대한 거. 근데 옆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앞모습, 뒷모습까지 다 있어요. 그럼 저는 고객과 상담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다 캡처해서 저장을 해놓고 띄어가면서 해요. 그게 퍼스널 컬트 아닌가요? 고객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항상 시간이 쫓기냐면 커트비가 싸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빨리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샵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요즘에 신규 경쟁이에요? 고정 경쟁이에요? 고정 경쟁이에요. 고정이 이탈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손님은 이 매장이, 내가 다니는 매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좋아하지 왜 떠나겠어요? 루즈해져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현대백화점에서만 옷 사요? 신세계도 가보잖아. 그죠? 롯데백화점도 가보잖아. 다양하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만 있으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도 경쟁을 붙이죠. 뭐 할인해 드릴게요. 상품권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야? 마케팅 효과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럼 내 고정 고객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고정 고객에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 잘못된 방식의 혜택은 뭐예요? 신규 고객 50% 할인. 그럼 고정 고객은? 나 이때까지 중성 고객으로 왔는데 왜 나 할인 안 해줘요? 왜 50%안 해줘요? 그 신규 고객의 문제는 뭐예요? 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럼 두 번째 왔을 때는 50%안 해주시겠네요? 다음에 오겠어요? 안 와요. 그것만 사용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50% 이상.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고객으로 만들려면 뭘로 승부해야 돼요? 서비스와 기술로 승부해야 돼.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걸 제공해주면 커트비가 비싸도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품을 왜 사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고객이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샵이든 이 샵이든 이 샵이든 다 똑같아. 근데 가격이 여기가 제일 싸네? 다 똑같으면 나도 가격 싼 데 가겠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이소가 왜 잘 될까요? 그렇지, 싸니까. 근데 제품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은 건 안 사고 좋은 것만 사지. 우리 소비 심리와 고객 소비 심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않고 우리 기준에서만 이 이벤트 정말 괜찮지 않니 얘들아 하고 설정하는 거예요. 고객의 얘기는 듣지 않고 우리끼리 설정하는 거지. 내가 상상했을 때는 난 너무 다 퍼주는 것 같아. 너무 완벽한 할인이야. 근데 와요? 안 와요.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 마케팅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 드렸죠. 태블릿을 띄워서 상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준호에서 상담하는 기법이 뭐냐면 전부 다 디자이너들이 다 태블릿을 들고 있어야 돼요. 태블릿으로 바로바로 상담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커트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는 젖은 상태에서 하거나 건조된 상태에서 물 뿌려서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 커트를 타이트하게 한다. 보통 저기 30분에서 40분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감과 질감 수정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나와서 커트 드라이하고 스타일링하고 마무리 끝. 이 현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저희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만든 순서는 좀 다르죠. 자, 커트 프로세스가 첫 번째 들어가는데 두상과 모질 모류 파악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할 수 있어요?
분무하면서 할 수 있죠. 어려워요, 이게. 고객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시선은 여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 귀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고 머리숱이 어디가 많고 분무하면서 손으로 쓸어 넘기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촉감이잖아. 우리는 촉감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감각을 내가 머리로 인지하고 쓰지 않는 거야. 시각을 다르게 보고 시술을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각의 포커스는 분무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먼저 파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이제 나도 똑같이 샴푸하고 나와서 할 것이냐, 건조된 상태에서 분무만 좀 해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근데 베이스 커트는 저는 선생님들하고 다른 게 빨리 자른다고 했죠. 10분. 베이스 커트는 무조건 10분. 나머지는 전부 다 질감. 왜? 수정과 질감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수정 커트를 2번 들어가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커트하고 드라이를 바로 해요. 근데 커트 드라이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완벽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그냥 쓱 면으로 풀어주는 느낌. 왜? 밸런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모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양감과 질감 수정 커트를 이제 한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타일링하고 나서 수정 커트를 또 들어가요. 드라이하고 나서 아니면 웨이브 펌 하고 나서 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수정 커트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들이 커트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드라이 할 때가 아니라 펌 할 때예요. 뭐가 안 맞다고 생각 드는 게. 왠지 알아요? 섹션이 촘촘하니까. 근데 우리 섹션 그 정도로 촘촘해서 커트 안 하잖아. 내가 파마하려고 보니까 길이가 짝짝이네.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막 안 말리네. 그런 경우를 펌할 때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이 무조건 모든 부위가 같다면 그건 잘못 잘린 거예요. 왜? 떨어졌을 때 두상의 위치가 분명히 다를 건데 완벽하게 똑같이 들었을 때 똑같다면 잘못 잘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상이 정말로 균일하게 예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다. 자, 지금은 이제 커트하는 방법이 롱에서 저렇게 커트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로 간단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체크하는 건 항상 뭐냐면 아웃라인의 두께예요. 아웃라인의 두께 한번 같이 볼까요? 아웃라인 두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겁게 보여요? 가볍게 보여요? 그렇지. 무겁죠? 그러면 아웃라인의 두께가 무겁다는 것은 여기서 층을 많이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랭스를 유지시켰다는 겁니다. 어디서? 백에서. 백에서. 그러면 나머지 앞쪽은 다 가볍죠. 근데 여기 보이면은 이 뒤쪽에 층이 안 보여요, 많이. 그럼 뒤쪽은 층을 안 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커트는 뭐다? 그냥 앞으로 다 당겨서 잘랐다.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존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되게 많이 밀어붙이는 커트 스타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커트 생각보다 간단한데 전부 다 어떻게 자른다? 하이 레이어인 줄 알고 다 들어서 잘라요. 하이 레이어인 줄 알고 이거 들어서 자르니까 오류가 생기죠? 많은 양을 들어서 자르면 직선으로 자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어떤 현상이 생긴다 했어? 컨케이브. 구멍 납니다. 감싸주는 애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없는 거야. 파먹은 것처럼. 왜? 두상은 둥그니까. 그리고 앞쪽에서 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여기는 숱이 많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컨케이브를 막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미디움 레이어예요. 미디움 레이어. 약간 일본식이죠.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식의 느낌이고 우리나라 스타일은 앞머리를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그죠? 사이드뱅으로 내버리지.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스타일의 느낌이고 제가 카핑 컷을 하면은 저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해도가 나오거든요. 도해도. 우리가 도해도와 익숙해져야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설계도면 없이 어떻게 커트를 하고 설계도면 없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설계도면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도해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내 머릿속으로 감으로 자르고 있다는 거야. 계속. 그러면 같은 고객님이 다시 왔어요. 이 고객님이 두상이 여기가 들어가 있는 건 처음엔 알았어. 근데 두 번째는 그걸 놓치고 있네. 왜? 감으로만 커트하니까. 그럼 이 고객은 저번 스타일 좋아서 저번 스타일로 해주세요 했는데 저번 스타일이 안 나오지 우리는. 왜? 감으로 커트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객과 상담할 때 고객의 문제점을 내가 첫날에 파악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메모장에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왔을 때 고객님 여기 튀어나오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슬림하게 저번에 커트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릴까요가 나와야지. 다시 손님이 왔는데 다시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러면 고객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알아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보브컷도 어렵게 자르면 어렵게 자르는데 쉽게 자르면 정말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도해도를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10분 안에 잘라요. 베이스 컷을. 그리고 나머지 질감으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쇼컷이죠. 쇼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스케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틴닝과 슬라이싱과 그 다음에 블런트 커트, 커브 가위, 뭐 스트로크 전부 다 스케치의 하나의 일종이고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그 가위 하나로. 무슨 말이냐면 연필로 볼펜 느낌 낼 수 있나요? 볼펜으로 연필 느낌 낼 수 없죠. 볼펜으로 또 네임펜 느낌 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가위마다 내가 연출하고 싶어하는 그림의 붓이라는 거죠. 그 붓을 잘 활용해서 그 붓이 표현하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틴닝인지 슬라이싱인지 판단을 하고 꺼내서 쓰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 사진은 블런트로 잘랐을 때 느낌이에요. 블런트로 우리가 일자로 자를 수 있고요. 45도로 해서 자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5도 느낌으로 자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D포인트도 있겠죠. D포인트도 자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틴닝은 색깔이 어때요, 지금? 틴닝은 흔적을 남긴다 했죠. 그래서 계속 남아있어. 이거 봐봐요. 남아있어. 근데 이 끝이 나중에 과도하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풀풀 날려요. 정전기가 엄청나게 발생된다.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슬라이싱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끝을 뾰족하게 할래? 아니면 안쪽을 뾰족하게 할래?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없고 한 가지만 배웠어. 자꾸 끝을 도려내면서 손을 돌려가면서 자꾸 뾰족하게 만드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 못 만들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테슬 컷을 얘기해 볼까요? 테슬 컷은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일까요? 이런 느낌일까요? 세 가지 중에. 그렇지. 왜 마지막일까? 테슬 컷 생각해봐요. 아웃라인이 일자적인 느낌이 유지가 돼야 돼. 첫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벼워야 돼. 그죠? 뾰족하지 않죠. 그럼 얘는 탈락이죠. 바로. 얘 아니면 이제 얘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테슬 컷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이 너무 많이 생겨 있고 부풀어 오름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흔적을 남긴다 했잖아요. 그럼 잔머리들이 엄청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공간을 아예 날려버려요. 축소시켜 준다는 거죠. 부풀어 오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은 뭐가 탁월하다? 슬라이싱이 탁월하다.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흔적을 남기고 시스루 같은 느낌 내고 싶은 건 뭐다? 틴닝이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시면 되게 심플하게 쉽습니다. 자, 지금 점이 많고 점이 큰 점이 있고 작은 점이 있죠. 저는 항상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 질감은. 틴닝의 점이 되게 많다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근데 틴닝도 선생님 것도 보시면 촘촘하게 날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얇게. 넓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많이 잘리는 애들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한 번만 잘랐을 땐 잘 안 보여. 왜? 생각을 해봐요. 면이 100%예요. 면이 100%고 틴닝이 20%만 들어왔어. 면이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하죠. 비율로 봤을 때. 안 지저분해요. 근데 이 촘촘한 애들이 50% 들어와요. 지저분한 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많이. 그죠? 60, 70% 들어와요. 면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 지저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좀 굵게 표현하려면 이만큼 도려내고 이만큼 남아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듬성듬성. 사이에 간격이 굵은 애들. 듬성듬성. 그러면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슬라이싱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곳에 잘리니까 문제예요. 여기 흔적 남고 여기 흔적 남고 여기 흔적 남고 같은 곳에 잘리니까 여기서 원랭스가 생겨버리는 거지. 선이 생겨버리는 거죠. 틴닝을 썼을 때. 그게 항상 우리가 문제를 겪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점과 선이에요. 곱슬머리는 약간 이렇게 보이고요. 부시시하게. 원랭스는 면이 깨끗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이 많이 사용하느냐, 점을 많이 있느냐, 그 차이를 많이 느끼셔야 되고, 틴닝은 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슬라이싱은 공간을 날리지만 면은 살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와 세로인데, 얼굴형이 이미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로로 잘라주면 더 넓게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사람은 섹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로 섹션이 아니라 세로로 해줘야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이미 이 사람 얼굴이 장방형처럼 길어. 근데 세로로 잘라서 볼륨을 다 날려버려서 완전 들러붙게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한도 없이 길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부 다. 원랭스의 점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점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지저분함이 안 보인다. 그라듀에이션부터 들어가면서 층이 생기니까 점이 점점 올라가죠. 그럼 점을 가려줄 수 있는 애가 여기서 많이 발생이 안 돼요. 여기서는 가려줄 수 있는 애가 생기지만 얘는 가려줄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러니까 아웃라인의 일부는 지저분하게 되겠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레이어 볼까요? 레이어는 보세요. 전부 다 올라가면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레이어는 점이 이미 층에서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다 점이 생기니까 끝쪽은 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쪽은 면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면적인 게 보이죠. 그래서 뚜껑만 깨끗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얘도 층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베이스 컷에서도 점이 있지만 질감에서도 점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어우러지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지금 실습은 틴닝으로 들어갈 거고요. 틴닝에서 중점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내용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A, B, C, D, E 규칙으로 자를 거예요. A, B, C, D, E 규칙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만 이해하면은 어느 부위를 자르면 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슬라이싱, 틴닝까지는 괜찮아요. 틴닝은 뭐 자유자재로 쓰면 되니까. 근데 슬라이싱 자세에서 어려워요. 슬라이싱 제대로 잡아서 기본기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들 성격이 급해가지고 넣자마자 바로 돌려 잘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뭘 겪었어요? 뜯기는 현상을 겪었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돌렸긴 돌렸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많이 잘려 먹었죠. 똑같이 내가 이렇게 1, 2, 3, 4 지나가면 점을 똑같이 찍으면 틴닝을 사용한 것처럼 10%, 10%, 10%만 자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 20%, 50%, 50%, 20%, 50%. 그럼 내가 가진 패널이 이미 다 무너지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 슬라이싱 뒤로 두고 다시 틴닝 꺼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슬라이싱 하나만 제대로 잘 배워가고 이 A, B, C, D, E에서의 이 특징만 잘 배우고 가셔도 선생님들은 제대로 잘 배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질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으로 둬야 될 거는 틴닝이냐 슬라이싱이냐 그리고 부위를 어디로 자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A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예요. 뿌리 가까이 있는 애들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뿌리 가까이 커트하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못 쓰는 거야.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못 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굉장히 무겁죠. 치고 싶은데 지저분할 것 같아서 절대 못 쳐. 무서우니까. 근처도 못 들어가겠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B 지역이에요. 자, 루트는 3에서 0cm까지예요. 3에서 0cm까지. 근데 3cm를 찝으면 대략 다 떠요. 다 떠요. 그리고 5에서 8cm는 B 지역이죠. 볼륨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곳이에요. 볼륨을 살리기 위한 수단. A 지역은 플랫하게 만들기 위한 지역이에요. 모량이 걷어내지면 들러붙기 시작하겠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량이 많이 쏠려 있어. 그럼 A 지역에 무조건 잘라줘야 돼요. 근데 A 지역 안 자르고 B 지역만 자르면 어떻게 돼요? B 공간에 모량이 많이 쌓여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럼 B 지역은 볼륨 살리기 좋겠죠. 그 다음에 C, D 지역은 흐름을 만들기 좋은 곳이에요. 흐름. 볼륨감과 흐름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곳이 C, D 지역이고 그 다음에 E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발 끝인데 블런트적인 느낌을 유지할 것이냐 가벼운 느낌 붓처럼 뽑아낼 것이냐 그 느낌으로 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끝쪽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CD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끝쪽은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틴닝을 이제 꺼내 보시고요.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